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에 나의 희망을 섞어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비유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핏 인식하더라도 거기에 희망을 섞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믿으며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붉은 주사를 지닌 사람은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닌 사람은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하는 자를 삼가야 한다. 명심보감 교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붉은 주사를 지닌 사람은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닌 사람은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하는 자를 삼가야 한다. 명심보감 교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에 동화되어 악취를 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무감각한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역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내주는 것은 많은데 돌아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침체에 빠집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진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내 운명은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체념과 절망에 빠진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의 공동체는 이와 반대입니다. 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역시 오래되면 그 향기에 동화되어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그의 몸에 향기가 배어드니 그의 몸에서도 언제나 좋은 향기가 나지만 그는 이를 느끼지 못하여 역시 무감각한 상태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역경은 말합니다. 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하다고, 태의 공동체라면 작게 노력해도 큰 성과로 돌아오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삶은 향상됩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진 그는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나날이 향상되며 즐거운 것인가 보다 하고 의욕과 희망을 안고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그리하면 이름이 필시 욕됨이 있고,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몸이 필시 위태롭게 된다. 계사하전 5장의 내용입니다. 역경이 경계하는 바와 같이 만약 현재 내가 속한 곳이 비의 공동체라면 무슨 일을 이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데 주력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비인인 경우라면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태의 공동체에서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주며 교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흥분할 경우 이를 반대로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의 공동체에서 드잡이 싸움을 벌이느라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50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의 공동체에서 대부분을 써버리면 태의 공동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태의 공동체가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인데 비의 공동체에서 싸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태의 공동체를 잃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군자가 비의 상황에 놓였다면 유념하고 또 유념할 일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행운을 만났음을 잊지 말고 대공동체를 이루어준 선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초와 난초의 향기에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50에) 있는 지역 제3장 처신이 바르면 천하를 다룰 수 있다.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